bass louder. 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5월 14일, 자, 목요일 오전장,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 방송은 이제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벤트나 이런 것들도 오늘까지만 진행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조금 이제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이제 그 지수가 눌릴 때 수익을 내는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아침에 마음 편안하게 네,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공개방송 진행하면서 이제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지수가 오르기보다 누르기를 원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자신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종목들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전략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에 그 정부에서 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오후에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그린 뉴딜,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인데 디지털 뉴딜 말고 대통령 입에서 그린 뉴딜이라는 이런 게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일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오늘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네, 채널 고정하시고 오늘도 편안하게 경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 9시에 시초가 확인하고요. 네, 바로 시황 잡아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여기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마이크를 체크를 하고 시작을 하죠.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자, 일단 여기 그 삼진 L&D 저희 방 종목인데, 자, 일단 절반 매도성이 내드렸으니까 네,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절반 수익을 챙기시고요. 네, 어제 상한가 잘 들어왔는데 오늘 추가 급등 나오니까 일단 수익을 좀 챙겨놓고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어젯밤에 그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틀 연속 하락을 했는데 그냥 지수가 조용히 하락만 하면 괜찮을 텐데 이제 부정적인 이제 그런 기사들이 도배가 되면서 지수가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또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요거부터 먼저 잡아드리고 네, 잡아드리면서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그 개인들이 어제도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지만 뭐 이럴까 저럴까 막 고민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회원분들하고 상담을 쭉 해봤는데 네, 가입할까 말까, 주식을 살까 말까, 이걸 기회 같은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분들은 수익이 잘 안 나세요. 왜냐면 뜸들이다가 모든 걸 다 놓치거든요. 아무튼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아침부터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죠. 주식 투자할 때 가장 그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 정보가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중요한 타이밍에 망설이다가 모든 걸 다 날려버리죠.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럴 때가 이제 어떨 때 그러냐면 지금처럼 안 좋은 뉴스가 도배가 되면서 지수가 살짝 하락을 시켜버리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안 들어오죠. 바로 요거예요. 아, 예, 민트초코님도 어서오세요. 네. 네, 문자반 신규 가입이시죠? 네, 네, 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전일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을 했는데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 보시죠. 오늘 아침에 저기 우리 라이브에 종목 추천 나온 거 지금 급등하고 있죠, 그죠? 네. 지금 몇 퍼센트예요? 15% 이상 급등하고 있네요, 그죠? 좋아요. 네. 자, 일단은 지수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수를 보시면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이게 다우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월 12일 날 1.8% 하락했고 어젯밤에 2% 이상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틀 연속 예, 청천원이 어서오세요. 네, 아침 추천주 괜찮네요, 그죠? 여기서 그냥 상한가 찍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만 더 보죠. 네. 자, 아무튼 여기 지수가 이제 이렇게 그 미국 증시 이틀 하락을 했는데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제가 아침에 목소리가 뭐 되게 편안하죠, 그죠? 왜 그러겠어요? 크게 걱정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지수가 뭐 좀 하락할 것 같으면 뭐 현금을 준비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정확하게 원리만 알면 얼마든지 쉽게 돈 벌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지수는 그냥 이거예요. 횡보하고 있죠? 여기에서 크게 벗어난 게 없어요. 네, 지금 18% 급등하고 있죠, 그죠? 네. 삼진 L&D도 추가 상승 나오고 있고요. 오케이. 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승 추세를 크게 벗어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안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잠시만요. 자, 아침에 우리방 회원분들 아침 추천주 있죠? 오늘 아침 추천주 현금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가에서 절반 매도하세요. 네. 종목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 추천주, 자, 현금 필요하신 분들 현재가에서 절반 매도하세요. 네. 예, 점천원님. 네. 안 그래도 이제 네, 기존 회원들 먼저 추천드리고, 네, 지금 신규 회원들도 같이 수익 내시라고 아침에 같이 이렇게 사기해드렸어요. 네, 바로 이제 급등 나왔죠, 그죠? 네, 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잠깐만요. 종목 좀 보고요. 예, 그럼요. 네, 기존 회원들이 이제 수익이 더 나셨고요. 네, 뒤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뭐 보유기간은 굉장히 짧았죠. 사자마자 바로 급등했으니까. 네. 그 수익이 지금 아까 뭐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그죠? 네. 지금 여러분들 뭐 여기 누구예요? 여기 이제 우리 회원분하고 지금 종목 얘기 잠깐 했는데 지금 뭐 지수가 하락을 하고 뭐 이렇게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지수가 하락하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이 뭐 죽었냐 살았냐 그럴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있다니까요. 똑같아요. 증시가 아무리 누르고 하락을 해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뭐겠어요? 그때그때마다 바뀌죠. 네. 항상 똑같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서 수익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맨날 그냥 뭐 다우지수가 어제 급락했는데 오늘 지수가 어떨까요? 개인들이 미친듯이 주고 더 사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지수가 누르고 그럴 때는 수익률이 뭐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보다 지수가 누를 때는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수익을 못 내느냐? 아니요.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어제 공개방송하면서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아직도 망설이시더라고요. 네. 어제 이렇게 보면 기존 회원분들은 뭐 1년 연장하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기존 회원들은 다 재연장하고 계세요, 지금. 어제하고 오늘 또 신규 회원으로 들어오신 분들 계시긴 한데 기존 회원들 재연장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대부분의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망설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회원가입이 좀 덜 돼도 상관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규회원들이 이렇게 막 들어올까 말까 망설이는 걸 딱 보면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변태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그게 개인들 심리거든요. 그게 인간지표예요. 개인들이 주식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식시장에 급락 나올까봐. 그러면 주식시장은 급락이 잘 안 나오죠. 안 나온다니까. 제가 요즘에 한 달 넘게 거의 2달째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코스닥지수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저거 왜 안 빠질까요? 인간지표라니까요. 뭐 볼린저 밴드 무슨 지표 뭐 이런 것도 여러 개 묶어서 보시죠. 가장 확실한 지표는 인간지표예요. 코스닥지수가 왜 안 빠지는지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인간지표라니까요. 어제 회원들 뭐 가입 상담 좀 받고 막 그랬는데 제가 대부분 눈치를 챘어요. 아, 지수가 급락 안 하겠구나. 왜요? 망설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질문은 되게 많아요. 근데 망설여요. 아, 기존의 회원들 수익 더 잘 날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빨리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회원가입 유도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이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어제 상담해보고 알았어요. 확실하게 알았어요. 기존의 회원들 수익 더 잘 나시겠구나. 왜냐면 이게 인간지표입니다. 거기서 빨리 벗어나셔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익과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내버리면 이해가 안 가실 테니까 제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존 회원들은 지금 종목들 리딩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회원분들도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근데 삼진아일랜드 멋있네요. 이거. 불기둥물법죠, 그죠? 네. 그동안 조용히 있다가, 그죠? 아닌 척하고 있다가 2차 전지 갑자기 대장주가 돼버렸어요. 2차 전지 대장주가 돼버렸다고요. 원래 임종석 관련주였는데. 세력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세력은 천재예요. 네. 야, 이거를 2차 전지를 만들어서 보내버리네요. 옛날에 2차 전지 관련주도 갈 때 삼진 L&D는 후발주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세력이 바꿔버렸어요. 임종석 씨가 요즘에 안 나타나니까 네, 세력이 바꿔버렸어요. 이게 어제 얘기했던 그거잖아요. 바람개비가 바람이 안 불어서 바람개비가 안 돌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그냥 바람개비 들고 뛰면 되는 거예요. 세력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세력은 천재예요. 날려버리고 있죠 지금. 네. 매물대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보여드릴까요? 잠깐 차트 한번 보고 시작하시죠. 매물대고 뭐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평선 그런 게 어딨어요. 여기가 그 비관론자들이 보는 엄청난 매물대거든요. 여기가 비관론자뿐만 아니라 차트 볼 줄 아는 사람은 여기 엄청난 매물대로 가요. 맞아요, 매물대. 근데 뚫어버리잖아요. 왜요? 재료가 강하니까. 재료가 뭔데요? 삼성과 현대가 손을 잡았다. 오늘 이 기사들 쏟아져 나오죠? 뚫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더 갈지 쉬었다 갈지는 이제 세력맘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여기서 더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갈지 쉴지는 그건 세력맘이에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죠. 평상시에는 아닌 척하고 있다가 급등하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세력이 여기서 매집했다가 물렸었다는 얘기예요. 세력은 안 물리는 줄 아시는데 물려요. 물린다고요. 세력은 안 물리는 줄 아시더라고요. 물립니다. 뭐 세력이 요즘에 개인들처럼 지수가 다우지수 하락할 것 같으니까 현금 다 팔아가고 손절해가지고 현금 만들고 있다가 주식하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세력도 똑같아요. 저희랑 우리 방이랑 스타일이 똑같다고요. 들고 가요. 들고 가서 어떻게든 수익을 내고 나오는 사람들이 세력이에요. 우리 방도 마찬가지고. 뭐 들고 간다고 해서 뭐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매집을 해놓고 만약에 이제 코로나 이런 것처럼 이제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럴 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거기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이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삼진 L&D가 그거예요. 처음에 임종석으로 눌림목에 나왔었거든요. 세력이 매집을 그렇게 했다고. 임종석. 지금은 2차 전지. 근데 삼진 L&D가 2차 전지 과거의 대장주였느냐? 아니요. 아마 솔직히 삼진 L&D라는 게 2차 전지 관련주였나?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걸요? 2차 전지 하면은 보통 이제 뭐 후성이나 코스모 화학 뭐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에코프로나 그죠?
맞아요. 네. 그전에 삼진 L&D가 2차 전지 관련주로서 편입은 돼 있었지만 굉장히 후발주자였어요. 근데 띄워버리잖아요. 세력이 바꿔버린 거예요. 세력들은 지금 열심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으세요. 왜요? 지수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제 저 지수의 저거를 보면서 지수가 급락할까봐 혹시라도 용기 내서 전문가방에 가입했는데 혹시라도 물릴까봐 그래서 망설이시는 거잖아요. 네. 계속 망설여 보세요. 그러면 누가 손해 보겠어요? 그분들이 손해 보시는 거예요. 빨리 종목을 사셔야 돼요.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부터 뭐 시황 얘기도 해드리고 개인들의 또 포지션 얘기도 또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금 어떤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쭉 얘기해 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할 거냐면 어떻게 전략을 짤지 그걸 얘기하려고 시황을 쭉 잡아 드릴 거예요. 세력의 돈이 어디가 있는지도 얘기할 거고.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주식이란 건 매집할 때가 있고 수익을 실현할 때가 있어요. 365일 매일 수익 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하루 이틀 매집해야지 뭐 3일째 되는 날 급등하고 뭐 그런 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집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수익을 실현할 때가 있는데 일반 개미들은 사자마자 다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불개미 사고 방식이에요. 불개미 사고 방식. 매일 그냥 3%, 5%짜리 수익 내려고 발버둥 치는 불개미들. 네.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그 생각을 빨리 빼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매집할 때가 있고 수익 실현할 때가 있다. 그 원리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가 되게 편안해지십니다. 마음의 조급함도 사라지고요. 수익 3%, 5%짜리 내시던 분이 30%짜리, 50%짜리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이 원리만 알면.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려고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네. 아침에 이제 회원들 종목들 리딩한다고 잠깐 보고 있었네요. 네. 자, 그러면 보죠. 전일 미국 증시가 아무튼 이틀 연속 하락을 했는데 부정적인 기사들이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부정적인 뉴스가 나와서 미국 증시가 급락한 게 아니라 미국 증시를 하락시키려고 부정적인 기사를 낸 거예요. 네, 그 말인 것 같죠? 네, 근데 제가 하신 얘기가 뭐냐면 뉴스 때문에 지수가 급락한 게 아니고 지수가 하락한 거를 그냥 그렇게 얘기를 유도를 한 거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지수가 지금 눌려야 돼요. 네, 지수가 눌려야 되는데 안 눌리고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네, 지수를 눌러야 되니까 뉴스를 내보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누른 겁니다. 그리고 개인들 불안하게 하려고 그런 뉴스가 당분간 계속 나올 거니까 뉴스 보실 때 참고해서 보세요. 꼭이요. 뉴스를 보지 말라고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다 보시더라고요. 진짜 뉴스 보지 말라고 막 저는 방송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뉴스 보지 마셔라. 매일 그러는 건 아니고 중요한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지수가 여기 직전 고점쯤에 오면 세력들이 일부러 이렇게 누른다고 흔들어요. 그러면 이제 안 좋은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회원들한테 얘기를 항상 해요. 이럴 때마다 뉴스 보지 마세요. 근데 알아요. 회원들이 뉴스 다 보고 있는 거. 요즘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뉴스를 보실 때 정확하게 알고 보시라고. 털리지 마시고.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언론사는 거짓말 안 하는 줄 아시는데 영화 보면은 막 언론사도 거짓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뉴스 보실 때는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언론사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한다고.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영화 보면은 막 그래 저 나쁜 언론 뭐 저런 나쁜 국회의원 막 이제 이러시는데 본인들 주식 관련돼서 뉴스 보실 때는 또 100% 믿어버리시더라고요. 네. 이상하죠, 그죠? 네. 평상시에는 안 믿으시는데 이상해요. 네. 아무튼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지수를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지금 그냥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그냥 그 추세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다우지수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냥 횡보예요. 저기 나스닥은요, 요 상승 추세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건 좀 더 떨어져도 돼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S&P 500 지수 똑같죠? 횡보하고 있죠. 이 분위기로 계속 갈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뭐 더 빠지느냐 덜 빠지느냐 그 차이지, 계속 요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당분간 이제 그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증시 보실래요? 횡보하잖아요. 일본은 횡보하잖아요. 저점 조금씩 높이면서. 중국은요, 별반 차이가 없죠. 홍콩은요, 똑같죠. 우리나라 코스피도 똑같죠. 뭐가 걱정이에요? 횡보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빠지면 다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시간 나면 또 해드릴게요. 그 얘기까지 하면 또 길어지니까요. 지난달 초에 잡아들였던 시황이 지금 그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될 것이다. 제가 그때 뭘 보고 얘기했냐면, 여러 가지를 봤겠지만 그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게 개인들 포지션이죠. 그러니까 지수는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서 코스닥은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랑 전세계 증시는 같이 움직이는데, 한마디로 횡보 중이고 추세 이탈한 게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네, 종목이 중요해요. 자, 종목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지수가 여기서 다시 오를지, 아니면 계속 횡보할지, 아니면 떨어질지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세력이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해요. 근데 세력이 어떻게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실 거예요.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세력이 어떻게 할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진짜.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요, 그죠? 또 세력이 또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력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읽는다는 거는 이제 좀 불가능합니다. 근데요, 세력들 거꾸로 하는 게 개인이라니까요. 근데 개인들이 어떻게 할지는 저는 정말 잘 알아요. 왜냐면 전 모르겠어요. 저는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 남자잖아요, 그죠? 근데 여자의 마음을 잘 몰라요. 진짜 모르겠어요. 어쩔 땐 진짜 바보 같거든요. 근데 주식하시는 개인들의 생각은 저는 잘 알겠어요. 왜냐면 이 전문가를 이제 10년 이상 하니까 대충 뭐 할지 알겠어요. 대충이 아니라 잘 알아요. 뉴스가 뭐가 나올지도 미리 알아요. 왜요? 맨날 거기서 거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거기에요.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번엔 이렇게 하겠구나. 요번에 좀 있으면 이제 무슨 기사가 나오겠구나. 개인들이 여기에서 저쪽으로 가겠구나. 인버스에서 레버리지로. 저기서 못 나오겠구나. 저기 진단키트 쪽에서 다 물리겠구나. 대충 이제 다 나오거든요. 신용이 여기서 늘어났다가 여기서 줄겠구나. 정부에서 금감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겁을 주겠구나. 대통령은 이런 걸 하겠구나. 대충 나옵니다. 왜요? 거의 똑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세력의 생각을 읽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너무 힘든 일이니까 개인들의 포지션을 자꾸 읽으려고 노력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4월 초부터 지금 한 달 넘게 계속 개인들 인버스 얘기를 제가 해드렸던 거예요. 인버스. 유튜브 쪽에 제 방송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요즘에 연락이 많이 오는데, 인버스 설명한 것 때문에 도움 되게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한 달 내내 얘기했으니까. 한 달 내내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네. 자, 그래서 오늘 인버스를 이제 제가 차트를 띄워서 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자, 제가 한 달 전에 4월 초부터 얘기했던 게 요즘에 뉴스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얘기했던 게 아니라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지수로 따지면은 이 정도부터 얘기를 했어요. 개인들이 인버스를 많이 사고 있다. 그래서 지수가 크게 급락 나올 것 같지도 않고 크게 급등 나올 것 같지도 않다. 저점을 높이면서 지수는 올라가주면 참 좋은 거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올라갔거든요. 급락도 안 나오고 급등도 안 나오고 그랬다고요. 코스피 지수가 그랬어요. 그때 개인들 인버스 얘기를 그때부터 했거든요. 한 달 지났죠?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는 세력들은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기보다 하도 이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어떻게 할지 아는 거예요. 하도 많이 해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는 주식을 사고 팔게 하는 브로커가 아니에요. 사람도 상대를 하거든요. 저는 회원들하고 소통을 되게 많이 합니다. 뭐 처음에 들어오시면 이제 그 신규 뭐 저기 가입할 때만 상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를 해요. 회원들하고 끝날 때까지 1대1로 소통을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회원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요. 그게 이제 10년 이상 이제 그 축적이 되니까 나중에 대충 어디로 갈지 다 이제 알더라고요. 책 보고 배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아무튼 세력들은 개인들이 어떻게 이동할지 훤히 보고 있어요. 다만 뉴스가 늦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늦게 보는 것 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하도 경험이 많아서 미리 알고 있다는 거고. 예,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뉴스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즘에는 그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개인들이 지금 뭘 했는지. 2, 3, 4월달, 그 다음 5월달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 기사 몇 개 보여드릴게요. 예,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자, 그대로 사전 설명 딱 1분만 해드릴게요. 지수 폭락했죠? 개인들이 놀랬어요. 원래 2월달에는 코로나로 한몫 잡으려고 했던 개인들이 3월달에 증시가 폭락하니까 놀래가지고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코로나 수혜주도 다. 코로나 때문에 급락하는데 코로나 수혜주도 다 손절하더라고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이걸 우리가 패닉이라고 하죠. 패닉에 빠졌어요. 증시가 급반등 나왔어요. 급반등 나오니까 개인들이 또 패닉에 빠졌어요. 왜요? 이럴 줄 몰랐거든요.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하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3월달에 증시가 폭락하니까 개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4월달에 뭘 했느냐? 3월달에는 삼성전자 샀고 4월달에는 주식을 사기가 힘드니까 무서우니까 다른 거 샀죠. ETN, ETF, 원유 ETN, 지수 ETF 이런 거. 지수 ETF. 그러니까 처음에 우량주를 샀고 원유 ETN이나 이런 거 샀고 또 뭐 샀냐면 낙폭과대주 샀어요. 왜요? 급락 뒤에는 반등 나온다. 반등이 나오긴 나오죠. 근데 반등이 제일 안 나오는 거 샀어요. 희한하죠. 이거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제가 했던 얘기보다 더 심한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보시면 돼요. 자, 주식 팔아서 고버스 탄 투자자들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짧게 뉴스 볼 게 많으니까요. 이게 시황 잡아드리는 거예요. 주식 팔아서 고버스가 뭐냐면 인버스 2배짜리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할 때 2배로 수익 나거나 거꾸로 이제 손실 날 수도 있죠. 고버스 탄 투자자들 하락장 언제쯤 오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기사 제목을 잘 보시면 조롱하는 뉘앙스가 담긴 기사 제목들입니다. 개인들을 걱정해주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거예요. 하락장 언제쯤 오나 이러면서 개인들 그러고 있다고 조롱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느껴지시죠? 고버스를 샀건 안 사셨건. 개인들이 이쪽을 엄청나게 샀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네, 네 처리했습니다.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개인들이 이렇게 이쪽에 많이 몰려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포기를 안 할 것이다 제가 그랬죠. 네. 개인들이 여기서 인버스 한 사람들이 쉽게 못 나올 거다 그랬잖아요. 저는 안타까워서 그 얘기를 했던 거고 못 나온다니까 심리적으로. 지수가 많이 떠 있으니까 지수가 하락할 때가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약간 누를 때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를 때가 다 된 것 같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자, 아무튼 개인들이 지금도 많이 인버스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자, 기사가 또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또 뭐 했느냐? 여기 상세하게 매일경제 뉴스인데요. 여기 보시면 상세하게 써놨어요. 이게 다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들이 3월 달에는 이제 처음에 우량주 샀다가 근데 원유 샀다가 또 우량주를 샀다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뭐 카멜레온 개미들이다 이랬는데 조롱하는 거 보세요.
3월달에 삼성전자 담았던 동학개미들 4월달에는 저유가니까 원유 ETN을 샀겠죠. 요즘에 기관이 이제 원유 ETF 삽니다. 4월달에 이제 그 지수가 원유가 마이너스 가기 전에 개인들이 이걸 산 거예요. 반등장에는 이제 반등장에 불개미로 변했다가 나중에 고퍼스하고 원유 선물도 한 방 늘었다가 이제 큰 피해를 봤죠. 근데 5월달에 뭐 하고 있느냐? 우량주하고 낙폭과대주를 다시 사고 있대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뭐요? 낙폭과대주. 요거예요. 낙폭과대주가 뭘까요? 이게 이 얘기하려면 되게 길어지는데 3월 19일이 저점이었죠. 지금 5월 오늘이 이제 5월 14일이죠. 그럼 대충 2달 전이거든요. 네. 2달 동안 개인들이 지금 뭐 사는 거냐면 저점을 찍고 지금 힘이 좋은 종목들은 벌써 다 올라왔거든요. 이만큼. 근데 아직 좀 덜 올라온 것들도 있어요. 근데 개인들이 뭐 사는 줄 아세요? 이거나 이걸 사는 게 아니라 낙폭과대 종목 중에 아직 전혀 못 올라온 거 있죠? 요런 걸 산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남들 2달 동안 남들 다 이렇게 반등 나올 동안 이 종목 뭐 했대요? 혹시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게 개인들이 낙폭과대에 노릴 때 실수하는 가장 첫 번째 실수가 이거예요. 가장 큰 실수가 이거예요. 단순하게 그전에 10만원이었는데 지금 3만원이네? 설마 대기업인데 망하겠어? 개별주는 못 믿겠고 대기업인데 망하겠어?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더 떨어지는 것들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격만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도 대기업인데 그러면서 들어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낙폭과대주 노리실 때 항상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혼자 반등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정말 좋은데 반등이 안 나온 기업도 있겠죠. 근데 제 경험상 2달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저 바닥에 누워있다. 그러면 그 기업은 문제가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지금 3월달에 삼성전자 들어갔다가 돈이 안 벌렸죠. 4월달에 이제 뭐 원유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물렸죠. 5월달에 뭐예요? 수익 한번 내보려고 지수가 붕 떠 있으니 지수도 못 사겠고, 그죠? 여기 붕 떠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도 추격 매수하자니 부담스럽고. 그래, 지수가 아무리 급락해도 이 낙폭과대주는 바닥에 있으니까 더 이상 안 떨어질 거야. 아니요, 그놈이 제일 먼저 떨어져요. 왜요? 체력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먼저 떨어진다. 안 떨어질 것 같죠? 또 떨어집니다, 이거. 개인들이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제가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얘기를 그렇게 해드려도 차트 보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오른 게 없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이 얘기하면 자꾸 길어지는데, 그냥 진짜 평상시에 우상향으로 가다가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급락한 거면 또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3년, 5년째 계속 하락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급락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시 떨어져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왜요? 회사가 원체 안 좋다는 얘기예요. 3년, 5년 이상 저렇게 역배열로 계속 주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회사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코로나까지 맞았어요. 근데 코로나 수혜주도 아니고 피해주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근데 그거를 사고 있다고요, 개인들이. 낙폭과대주라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이거를 지금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LG화학은 잘 보세요. 개인들이 순매수한 거 중에 2위가 5월달에 개인들이 순매수 많이 한 상위 종목 2위가 LG화학이거든요. 이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해드릴 거예요. LG화학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신기한 건 여기에 SK하이닉스가 없어요. 그전엔 있었는데. 맞죠?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기사가 나와요. 이거 보면서 참 그랬는데, 용감한 개미들. 이거 어제 아침에 나온 기사거든요. 어제 오늘 엊그제 저녁 때구나. 네.
용감한 개미들. 버핏도 워렌 버핏도 손절한 미국 항공주를 샀다. 워렌 버핏이 손절 안 하기로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코로나가 이게 장기화될 것 같으니까 워렌 버핏이 처음에는 항공주를 사다가 장기화될 것 같으니까 이거를 손절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개인들이 사는 거예요. 왜요? 낙폭과 대주니까. 설마 망하겠어? 반등 먹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주식적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반등 먹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다가 손 잘린다고요. 무서운 얘기죠. 아침부터 무서운 얘기 들어서 죄송한데 손 잘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반등, 떨어지는 칼날 잘못 잡으면 손 다친다고요. 이게 국내 해외 직구족이 미국 항공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낙폭과대 먹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워렌 버핏도 손절했는데.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어디로 다니고 있어요? 계속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세력은 저거를 다 보고 있다니까요. 파생이 있죠. 파생. 특히 파생. 파생은 제가 회원한테 그래요. 할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뭐 저희 방에서 이제 뭐 파생 관심 있는 분들도 거의 없지만 파생은 근처도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왠 줄 아세요? 파생 시장 그 시장 자체가 누가 만들었냐면 세력이 만들어놨어요. 어떤 기업은 그 회사 뭐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이제 이룬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기업에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나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지금 주식 투자를 올바른 기업에 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 하시던 일에서 그 피해 보신 거 있죠? 그거를 보상받으실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근데 파생은 그 판을 누가 만들었냐면 세력이 만들었다고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수익을 낸다고요? 어쩌다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판 자체가 누가 만들었냐? 세력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3번 강조합니다. 세력이 만들었어요. 그럼 거기 안에 들어가서 하시면 돈을 벌 수 있겠어요? 파생은 도박이거든요. 영화 타짜 같은 거 보면 그 화투 치고 뭐 카드 치는 그 하우스라고 하죠. 그거 누가 만들어요? 세력이 만들어요. 영화 많이 보시면 영화 많이 보셨겠지만 그 세력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카지노도 다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무슨 돈을 벌어요? 다 잃죠. 잘못하다가 목숨까지도 이제 잃을 수 있고요. 그죠? 그게 파생이에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근데 요번에 원유 4월달에 3, 4월달에 원유 해가지고 큰 돈 잃으신 분들이 왜 그렇게 됐는 줄 아세요? 원유 그 뭐 신한 레버리지 원유 그 WTI 그런 것들 WTI 뭐 ETN 그런 것들 그게 주식이라고 생각하셨죠? 그게 뭐 증권이긴 해요. ETN이 원래 그 뒤에 끝에 N자가 주식이라는 뜻이니까 증권이라는 뜻이니까요. 근데 그게 뭐를 추정하는 거냐면 원유 파생 상품을 추정하는 거였어요. 주식인 줄 알고 착각하고 들어가셨다가 큰 코 다치신 거예요. 이번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파생 쪽에 잘못 들어가신 거예요. 생각도 못하고. 초보분들이나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은 거죠. 요번에 동학개미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분들은 삼성전자나 그런 거 사가지고 지금 들고 있을 거예요. 수익이 좀 덜 나니까 답답하시겠죠.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안 나니까. 근데 원유 ETN이나 이런 것들 있죠. 저거는 누가 지수 ETF나 원유 ETN은 누가 하냐면 동학개미들도 물론 하겠죠. 주식 초보들도 요즘에 주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분들도 많이 했겠지만 실제로 누가 많이 하냐면 이미 주식을 할 줄 아는 사람 3년 5년 이상 해본 사람들이 원유나 아니면 지수 ETF를 한 거예요. 왜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주식 사기 무서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피난 간 거잖아요. 피신. 왜 그랬는지 그 마음은 전 100%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게 잘못됐던 거예요. 그분이 잘못됐느냐? 아니요. 그분들 생각처럼 국제유가는 망할 일이 없어요. 다시 올라오겠죠. 그죠? 국제유가는 결국에는 회복이 될 거라고 저도 봐요. 근데 파생 상품을 추정하는 잘못된 쪽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개인들이 다 주식 들고 있을 때 혼자서 그쪽으로 뛰어들어가셨으면 아마 지금 벌써 차 바꾸시고 저기 집도 하나 사셨을 것 같아요. 벌써 큰 돈 버셨을 거예요. 근데 누구랑 같이 들어갔느냐?
세력만 있는 종목을 산 게 아니라 세력에 다 보고 있는 파생을 추종하는 거기에 수많은 개미 군단과 같이 들어가신 거예요. 저는 이제 술을 안 먹지만 옛날에 한 10년 전에 한 6년 전까지 술 먹었었어요. 술 되게 많이 먹었는데 저기 회원 중에 한 분이 술 끊을 때 같이 끊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술을 끊었는데 그 전에 이제 술 먹을 때는 그 옆에 이제 주식하는 사람이 옆자리에 앉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테이블에.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추천한 주식을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그게 불안하고 싫었어요. 왜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끝이 안 좋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민감하게 반응했다고요. 그만큼 개인들이 같은 쪽을 바라보고 심지어 거기를 무리지어서 같이 간다? 그러면 항상 거기에서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지금 개인들이 지금 어디로 가 있다고요? 뭐 인버스 얘기를 하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오늘은 얘기 안 할게요. 지금 뭐 한다고요? 낙폭과대 노려요. 낙폭과대. 왜냐면 3월 달에는 지수가 폭락해가지고 주식은 위험하구나. 그래서 원유나 뭐 지수, 인버스 이런 ETF로 갔는데 보니까 원유 이거 ETN 투자한 사람들 보니까 깡통 찼거든요. 이것도 위험하구나. 그럼 다시 주식으로 온 거예요. 근데 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 원래 개별주 좋아하는데 막 보니까 살만한 것들은 다 붕 떠 있어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어요? 우량주 싫은데 그래도 우량주가 아직 안 간 것들이 있으니까 망하진 않겠지? 저거 설마 망하겠어? 대기업인데? 그 중에서 뭐 사요? 최대한 안 간 거. 요거 사는 거예요. 낙폭과대. 설마 미국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보면 뭐 항공사를 이렇게 정부에서 잘 지원을 안 해주죠. 근데 미국은 확실하게 지원해주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간 거예요. 설마 망하겠어? 이걸로. 쉽게 망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항상 그래요. 개인들이 몰리면 문제가 생겨요. 그 개인들 다 내보낸 다음에 급등이 나와도 그 사람들 다 내보낸 다음에 급등 나오죠. 아무튼 지금 개인들의 포지션이 뭐냐? 우량주 낙폭과대 쪽으로 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뭔지 얘기를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LG화학을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5월 달에 개인들이 LG화학을 되게 많이 샀죠. 자, 어제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하고 현대차 정유선 부회장 이 두 분이 삼성 SDI 공장에서 만나서 뭐 이렇게 무슨 거의 뭐 회담이죠, 그죠? 뭐 그런 걸 했는데 그런 자리를 가졌는데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제 초급등했잖아요. 그렇죠? 초급등했어요. 2차 전지 관련주가 초급등을 하면 날아가는 대형주는 일단 삼성 SDI 요거거든요. 어제 삼성 SDI가 10%까지 급등을 했죠. LG화학이 요것도 원래 같이 급등을 해야 돼요. 잘 보시면 테슬라가 신고가 낼 때 2월 달에 이만큼 LG화학이 많이 갔었어요. 삼성 SDI도 그때 이만큼 많이 갔었어요. 이게 둘 다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었어요. 삼성 SDI, LG화학 지금도 보유 종목이에요. 삼성 SDI 여기서 또 샀다니까요. 여기서 팔았었어요. 팔았다가 또 산 거예요. LG화학도 마찬가지고. LG화학은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네. 삼성 SDI는 팔았다가 여기서 다시 산 거예요.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 분이 계시고요. 근데 제가 뭘 비교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앞에서 많이 갔었어요. 둘이 쌍두마차였어요. 여기에서도 처음에 급반등이 둘이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삼성 SDI가 거의 둘이 같이 올라가거든요. 같은 비율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삼성 SDI가 5% 올라가면 LG화학도 거의 5% 전후 올라가요. 근데 어제 삼성 SDI가 10% 급등하는데 LG화학은 어때요? 4%까지 올라가다가 말죠. 왜 그럴까요? 개미들이 많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무료 종목 추천 안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싫어서 그래요. 추천하면 갖다 찍어버려요. 무서워 죽겠어요. 신용 미수 몰빵 찍어버리니까 종목이 다 무너져버려요. 무너진다고요. 분할 매수 그런 거 안 시키거든요. 그냥 한 번에 사세요 그래요. 저희 정회원들한테는 한 번에 사셔라. 근데 무방에서 종목 추천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방회원분들은 그냥 갖다가 수천만 원 막 수억씩 갖다 찍어버려요. 근데 신용 미수로.
그 종목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무료 추천을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망가지니까. 종목 망가지면 누가 제일 힘든데요? 제일 많이 산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종목 추천 안 한다니까요. 종목이 다 망가지니까. 아무튼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면 재료가 굉장히 강했는데도 약간 못 간 거죠. 네. 물론 이제 삼성이랑 현대차하고 협업하니까 그래서 LG화학이 못 간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전기차 회사들이 앞으로 그 배터리 때문에 골치를 많이 썩을 거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있죠. 배터리가 수요를 못 따라올 거다.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가 많이 부족할 거다.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벌써부터 나와요. 그럼 현대차가 삼성 SDI 것만 쓰겠어요? 지금 그 배터리 전기차 회사들이 배터리 그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처를 찾으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다는데 같이 가야죠. 근데 왜 못 갈까요? 개인들 영향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개인들의 지금 포지션이 뭐냐? 여전히 주식으로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너무 제가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개인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럴 마음이 없어요. 저도 이제 개인 회원들을 모시고 이렇게 리딩하는 전문가인데 제가 개인들을 뭐하러 욕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만이라도 정확하게 포지션을 잡고 가셔야 돼요. 개인들이 뭐하고 있는지 나중에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뉴스 보고 아시는 거하고 제가 얘기하는 걸 빨리 듣고 지금 바로 움직이시는 거하고 차이가 커요. 무슨 차이가 크겠어요? 뉴스를 한두 달 늦게 보는 거하고 한두 달 빨리 보는 거하고 차이는 그렇죠. 수익률의 차이는 여기서 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주식으로 돈 벌려면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투자 금액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시장을 정확하게 읽는 거예요. 내 세력의 생각을 여러분들 다 읽으실 수가 없으니까 얘들의 포지션을 매일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지금 이제 지수가 살짝 눌리는 게 맞아요. 네. 지수 얘기는 좀 뒤에서 또 시간 나면 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개인들은 한마디로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개인들이 계속 망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요? 그래야지 주식시장을 믿고 전문가 믿고 그 다음에 그 종목을 매집한 세력들을 믿고 용기 내서 주식하시는 분들 돈 많이 벌거든요. 돈 누가 많이 버셔야 되겠어요? 남들 그렇게 두려워서 겁낼 때 그분은 겁 안 나겠어요? 똑같아요. 사람은 뉴스가 그렇게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요즘에 또 코로나 막 확산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런 뉴스 보면 다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는 사람 그분들이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편한 데가 아니라 불편한 자리에 들어와서 노력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돈 버셔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은 노력한 거 이상으로 수익을 줘요. 근데 주식을 피해서 현금 들고 있거나 언제든지 주식은 들고 있지만 언제든지 지수가 조금만 하락하면 탈출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절대로 주식시장은 수익을 안 줘요. 그거를 빨리 깨우치셔야 되는데요. 네. 이 와중에 어떤 사람은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계속 이걸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께서는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다. 시장이 좋아지면 들어와서 나는 수익을 내겠다. 그게 리스크를 회피하고 그게 잘하시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리스크가 있을 때 그죠? 네. 그때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못 내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요.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돈 많으면 뭐예요? 그 많은 돈보다 내 마음에 겁이 두려움이 더 많은데 수익을 못 내는 거죠. 나중에 제가 이제 한두 달 뒤에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했는지 한두 달 지나보시면 압니다. 이제 저 사람이 또 이래서 저런 얘기를 했구나. 4월달에 제가 이제 지수가 횡보할 거다, 크게 급락 나올 가능성이 없을 거다 했을 때
유튜브 쪽에 저한테 욕한 사람도 있었어요. 지수는 급락할 거라고. 네 예상이 틀렸다. 당신 예상이 틀렸다. 지켜보겠다. 막 저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켜보겠다고. 네.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지켜보겠대요. 당신 말대로 지수가 올라가는지, 횡보하면서 진짜 올라갈지 지켜보겠대요. 네. 그 이후로 안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람. 네. 밤에 새벽 한 2, 3시에 막 그런 거기 뭐 댓글 달린 거 보면 참, 네. 그래요. 네. 욕 무지하게 얻어먹었어요. 지수가 하락 안 한다고 했다가 욕 무지하게 얻어먹었다니까요. 네. 지금도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지수가 하락할 건데 뭐 무슨 소리 하냐고. 네, 하락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네. 근데 안 빠지네요 지금. 저도 좀 눌렀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붕 띄워놓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 그런지 또 얘기해 드릴게요.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네, 개인들 포지션을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제발 거꾸로 가시라고요. 네, 그러시면 됩니다. 세력하고 거꾸로 하지 마시고 개인들하고 거꾸로 좀 하세요. 그러시면 돈 벌 수 있어요. 자, 정책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 지금 정부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계속해서 정책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총선 끝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일자리, 고용, 이런 얘기 하죠? 그 다음에 또 뭔 얘기해요? 어제 같은 경우엔 전 주기 의료기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죠? 앞전에 뭐 나왔어요? 한국형 뉴딜 추진하겠다. 디지털 뉴딜 추진하겠다. 스마트 항만, 5G 뭐 그런 얘기도 나왔고, 바이오, K바이오 키우겠다. 바이오 얘기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의료기기 얘기 항상 따라 나오죠. 의료기기 개발 사업 추진한다. 어제 민주당에서는 뭐라 그래요? 벤처법, CVC 맞죠? 네. 그 대기업이 참여하는 벤처 캐피탈 그것도 허용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리고 어제 대통령이 또 한마디 했죠. 그린 뉴딜. 그냥 뉴딜이 아니고 이제 그린 뉴딜이래요. 이게 뭐예요?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린 뉴딜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맞장구를 치죠. 뭐예요? 이 그린 뉴딜이 뭐냐, 이게 뭐 옳은 거냐, 이런 거 비판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력이 돈이 어디로 갈까 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지금 디지털 뉴딜 그거 얘기할 때도 대통령이 그 얘기할 때도 갑자기 얘기했거든요. 세력들이 놀랐어요. 그때 그래서 오픈베이스 보여드렸잖아요. 처음에 시멘트주나 이런 것들이 막 가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 했을 때는 시멘트주들이 상한가를 갔다가 갑자기 디지털 뉴딜이라는 말을 하니까 종목들이 그 디지털 뉴딜 관련 뉴딜이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얘기를 해버리니까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2주 정도 준비를 했다가 급등을 시켰어요. 근데 어제는 뜬금없이 그린 뉴딜이래요. 뭐 녹색 성장 그런 거겠죠. 네. 그린자 들어가면 그죠? 그런 얘기를 딱 했어요. 그럼 세력들이 미리 준비가 돼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준비가 안 됐었을 것 같아요. 안 돼 있어요. 100% 준비가 안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가를 100% 이렇게 그러니까 주가를 바로 급등시킬 수 있게 준비가 안 돼 있다고요. 세력이 뭐 하겠어요? 오픈베이스처럼 뭐 할까요? 옆으로 돌려야죠. 들었다가 놨다 하면서 찍어 누르면서 옆으로 돌리면서 뭘 만들어요? 눌림목을 만들면서 매집을 시작하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요? 매집하면 돼요. 매집하면 된다고요. 오픈베이스를 제가 언제 추천했냐면 여기서 추천한 게 아니라 여기 끄트머리 여기서 추천했어요. 단기하는 방에서. 단기 위주로 하는 단톡방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추천했어요. 라이브에도 추천했어요. 라이브에도. 그 종목 지금 3, 4% 막 슬슬 올라가고 있어요. 저도 수익 많이 나 있거든요. 저거는 더 많이 날 거예요, 이거보다. 그린 뉴딜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그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제가 이 정책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드렸냐면 보세요. 어제는 코로나 언택트 얘기 많이 했었죠. 이거 제외하고도 지금 정책주만 해도 여러 가지예요. 근데 세력들이 신났어요. 왜요? 대통령이 날마다 얘기하거든요. 뭘 하겠다. 그거를 하든 안 하든
하겠다고 얘기를 꺼내는 순간 돈 얘기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주가 테마주가 돼서 움직인다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맞아요. 매출도 좀 줄어들고 실적이 나빠지는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이 정책 테마주는 뭘로 가는 줄 아세요? 정부가 정책을 펼쳐서 그 성과가 나왔을 때 그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고 나서 테마주가 형성이 돼서 급등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딱 한마디 하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적이 일어나거나 말거나 그냥 그때부터 움직인다고요. 그건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준비한 것부터 쭉 얘기하고요. 이걸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그 전략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해되시죠? 네. 이런 정책들이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어제 말씀드렸죠? 정부만 쏟아내느냐? 아니요.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누구겠어요? 현대차 부회장, 부회장, 그 다음에 삼성전자 부회장, 이 두 분이 만나서 뭘 하죠? 이게 뭐라는 거라 생각하세요? 그냥 두 분이서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그 삼성 SDI 공장에 가서 그냥 밥 한 끼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역시 대기업 오너들은 다르구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외환위기 때 있죠. 외환위기 때 1998년 외환위기 때 이후로 현대차나 삼성전자가 크게 도약을 합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있죠. 그때 이후로 현대차가 크게 도약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외환위기 이후로 크게 성장했죠. 글로벌 기업으로. 이 두 오너가 모여서 뭐 했겠어요? 당신 힘들지? 아니요, 형이라고 해볼게요. 형이 더 힘드시잖아요. 차 별로 안 팔리시죠? 아니야. 넌 휴대폰 잘 안 나간다며? 이제 서로 뭐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네.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만나서 뭔 얘기를 했겠어요? 이거를 기회로 보는 거예요. 도약할 수 있는 도약판으로 본 거예요. 그냥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겠어요? 굉장히 미래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똑같이 돈을 벌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은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인버스나 아니면 현금 들고 아니면 언제든지 이방 여기 뭐예요? 지수가 하락하면 탈출하려고 손절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거를 알고 그러느냐 모르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근데 실제로 이제 정말 이 경제를 잘 아는 그런 대기업 오너들은 뭐 하고 있어요? 제2의 제3의 도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저 같은 이제 비관론자가 아닌 저처럼 이제 긍정론자인 전문가들은 뭐 하겠어요? 계속 외치는 거예요. 기회다. 어제도 제가 수많은 사람들과 그 회원 가입 상담을 했는데 여전히 부정적이고 심지어 간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간을 봐요. 네, 그랬어요. 기존 속으로 기존 회원들 수익 더 많이 나시겠구나. 그랬다고요. 왜요? 그분들이 모르시고 그러는 건데 개인들이 망설일 때 그때 주식시장은 더 가요. 지수가 왜 안 빠지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기업 오너들은 그러고 있다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수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그러면 저분들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기업 총수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얘기만 하고 끝날까요? 아니요. 실제로 집행을 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면 그게 테마주가 되고요. 그 기대심리 때문에 먼저 날아가면 테마주가 되는 거고 나중에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고 실적이 잡히면 그게 바로 실적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테마주와 실적주 모두 공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요. 언제까지 이리저리 시간 재시면서 망설이실 건데요. 계속 그렇게 하시면 누구 손해라고요? 본인들 손해예요. 기업들이 처음에 잘 나가던 기업들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어떤 기업은 성장하고 왜 삼성이 세계 1류 기업이 됐을까요? 외환위기 때 그래 우리 그냥 그 흑백 TV나 칼라 TV 그거나 만들어서 우리 먹고 삽시다. 투자하지 말고 그냥 요대로 갑시다. 그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삼성이 됐겠어요? 현대차가 계속 그랬으면 벌써 없었을 거예요. 어디 저기 중국 자동차 회사에 그냥 먹혔겠죠 벌써. 여러분들도 그런 마인드로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많은 분들이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제발 망설이지 좀 마세요. 용기를 조금만 용기 내시면 되는데 너무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다 하나 또 있죠. 코로나 수혜주.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네. 많이 힘드시죠? 근데 항상 그래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듯이 피해주가 있으면 수혜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코로나 수혜주들이죠. 앞에서는 이제 뭐 계약 연기 때문에 또 뭐 급등했던 종목들이 어제 또 급등을 하고 그랬는데 이거 말고도 수많은 실적주들이 또 나와요. 여러분들 일반 테마주하고요 실적주하고요 공략하는 방법이 달라요. 아시나요? 그건 이따 오후에 얘기해 드릴게요. 오전에 시간 없으니까. 실적주랑 테마주하고 똑같은 개별주인데 실적주하고 테마주하고 공략하는 스타일이 틀립니다. 그걸 전혀 모르고 들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 얘기는 오후에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은 지금도 이제 망설이고 있고 지수가 급락할까봐 걱정들 하고 계시는데 정부에서는 그리고 기업에서는 수많은 정책과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세력들은 그걸 받아서 계속해서 지금 종목들을 올리고 있네요. 급등시키고 있어요. 아, 이게 백원만님도 라이브 연장 가입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백원만님도 중간에 필명을 한번 바꾸셔서 그런데 저랑 한 5년 이상 되셨어요. 네. 되게 오래되신 분이에요. 네. 직장인이신데 네. 방송에는 전혀 못 들어오시고 네. 저랑 통화 가끔 하고 아무튼 녹화 방송 꾸준하게 보시고 네. 마음이 되게 착하세요. 네. 목소리 들어보면 항상 긍정적이시고 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저랑 한 5년 이상 되셨어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 대책과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전략으로 주식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아까 그 원리 있죠. 제가 오늘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매집할 때가 있고 반대로 수익 실현을 할 때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원리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쭉 말씀을 드리고 오전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일반 개인들은 사자마자 주식을 사자마자 바로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추천하면 바로 급등해서 기분 좋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추천하자마자 바로 날아갔던 게 뭐 KC코틀 이런 거죠. 계약 수혜주 여기서 추천했는데 바로 날아가더라고요. 아침에 시초까지 샀거든요. 20% 급등해요. 팬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츠 추천하자마자 바로 가요. 기분 좋아요. 근데 세력이 일부러 한 번 더 누르는 경우도 있고 재료가 조금 늦게 나와서 옆으로 약간 돌렸다 가는 경우도 있겠죠. 결국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세력이 매집되어 있으면 반드시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주가가 그런 말이 있어요. 1년이 12달이죠. 1년이 12달인데 12달 내내 지수가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죠. 12달 내내 그러면 종목이 계속 올라가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간단한데 다 아시는 얘기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가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나는 평생 초단타쟁이로 살 거다. 그러면 그냥 매일매일 그냥 이런 원리를 아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난 오늘 그냥 1%, 2%, 3%짜리 그런 수익 내면서 살 거다. 매일 그것만 할 거다 그러시면 이런 원리 듣지 마세요. 근데 뭔가 잘 안 된다. 나는 초단타 그런 거 재미는 있지만 그것만 하기 싫다. 난 적성에 안 맞는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주가가 쭉 올라가죠. 근데 이것도 올라오기 전에 뭐 하냐면 밑에서 들었다 놨다 뭘 해요. 한마디로 세력이 매집을 해요. 매집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 오너 그리고 그 기업에 있는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회사를 성장을 시켜요. 그러면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테마주로 급등하든지 아니면 실적주로 가겠죠.
쭉 올라가요. 그럼 이제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이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사과가 탁구공만 할 때 따시는 분 있나요? 없잖아요. 사과가 좀 이렇게 뭐 이제 뭐예요? 먹음직스럽게 주먹만하게 그 정도는 이제 커져야 되겠죠. 그리고 색깔이 익어야지 그걸 따먹지 않습니까? 그래야 맛이 있으니까요. 그죠? 보통 그런 것들 원하시거든요. 주식 투자하실 때도. 근데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이때는 뭐냐면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무르익을 때까지. 근데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죠? 그러면 또 살짝 눌러요. 살짝 누른다고요. 여기에서 이때는 뭐 하시면 돼요? 매집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계속 수익 내려고 하죠? 그러면 사람이 정신병 걸립니다. 1년 12달이면 12달 중에 사실은요, 세력이 매집하는 기간은 9개월이고요. 9달. 그 다음에 실제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요, 3개월이에요. 시장이 일반적일 때는 12달 중에 주가는 3개월 올라가고 9개월 매집을 해요. 이거를 쪼개서 얘기하면 2달 매집하고 1달 올리는 거예요. 1달 상승이에요. 3개월이구나. 네. 3개월 매집, 1달 상승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나는 3개월씩 기다리는 거 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적당히 순환매를 돌리면 돼요. 그러면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원리는 알고 하셔야 돼요. 무조건 3개월 기다려야 되느냐? 그 소리가 아니에요. 한 종목이 올라갈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이런 사이클로 올라간다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게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시장이 좋을 때는 짧아질 수도 있겠죠. 그죠? 정말 화려한 개별정에서 나타나면요, 9개월 매집, 3개월 상승이 아니라 3개월, 6개월 매집, 6개월, 9개월 상승 나와요. 지금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개별주장세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아무튼 종목이 쭉 올라와요. 올라오다가 살짝 이렇게 누르면 여기서 뭐 해야 되느냐? 매집하면 돼요. 그 기간이 오래 안 걸려요. 잠깐이에요. 잠깐만 매집하면 돼요. 뭐를 위해서요? 네, 수익을 위해서. 이거를 위해서 잠깐 매집을 하면 돼요.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매집을 하면 된다고요. 또 살짝 누르겠죠?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집을 좀 해놓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다시 세력이 또 수익을 준다고요. 이거예요. 요즘에 저희 방 회원분들이 그래요. 4월달에 수익이 되게 많이 났대요. 근데 지금 5월 황금 연휴 지나고 딱 일주일 지났죠? 지금 어떨 것 같으세요? 저희 방에서 수익 실현을 많이 할까요? 매집을 많이 할까요? 결론부터 얘기해 볼게요. 매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지수가 애매하니까 세력들이 종목을 지금 급등을 잘 안 시켜요. 그 상황에서 수익 내려고 막 어거지로 막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옮기죠? 그럼 거기서 폭등 나거든요. 그치, 뭐 하느냐? 수익 실현도 계속 하고 있어요. 아침에 삼진에랜드 팔았으니까. 아까 오늘 아침에 산 것도 아까 18% 급등해서 좀 현금 필요하신 분들 좀 팔아드리고 그랬어요. 수익 실현이 있어요. 매일매일 있어요. 있는데 수익 실현이 폭발적으로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매집과 수익 실현을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는 뭐냐면 매집을 많이 해야 될 때가 있고 수익 실현을 상대적으로 많이 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지금은 뭐냐? 수익 실현도 하지만 매집하는 게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뭘까요? 지금은 그럼 어떤 때일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아무튼 이제 이런 원리를 개인들이 모르시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도 답답하시죠. 사자마자 수익이 나야 되는데 왜 안 나는 거야? 왜 안 나시냐면요, 지금 이래요. 그분이 이제 좋은 종목 매집주를 샀다. 근데 종목이 조금 올라가는 듯 하더니 옆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수익이에요. 팔자니 아까워요. 왜요? 또 갈 것 같으니까. 근데 이거를 갖고 있자니 좀 약간 좀 답답해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중에도 많으실 거예요. 그죠?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긴요. 지수가 애매해서 그래요. 지수가 애매해서. 어떻게 애매하느냐?
얘기를 해드려야죠. 아, 예. 여기 청천이도 말씀해 주셨네요. 아침에 여기 유라단 톡방에 그 그린 뉴딜 그 정책주 아침에 하나 추천 나갔어요. 기존 라이브 회원들을 또 갖고 계신 게 좀 있고 엮이는 게 있으니까요. 그죠? 네. 코스닥 지수 진짜 악착같이 안 빠지죠, 그죠? 네. 제가 코스피 지수도 자신 있는데 코스닥 지수는 진짜 제가 전문이에요, 진짜. 네. 코스피 지수도 자신 있어요. 다우 지수도 그 흐름이 있는 거 자신 있는데 유독 이상의 코스닥은 네, 잘 맞아요. 되게 잘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거 개인 심리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독하리만큼 안 빠지죠, 그죠? 네. 자, 지수 얘기를 잠깐 또 해드릴게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제 보완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왜 종목들이 조금 수익이 나는 듯 하다가 약간 정체가 되고 있느냐. 아, 실버킹님도 6개월 연장하셨어요? 아, 예, 예.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이거 종목 좀 하나 좀 볼 게 있어서요. 잠깐만요. 네. 아, 예, 예. 잠깐 종목들 지금 또 일본 그 수출 규제 관련주들이 또 움직여가지고, 네, 지금 잠깐 보고 왔어요. 네. 아, 종목도 좋네요, 그죠? 네. 제가 그 저희 방은 그 바이오주를 공략하지 않았는데 어제는 또 바이오주도 하나 추천해놨습니다. 왜 그랬냐면 코로나가 또 확산이 되니까 또 바이오주가 또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어제 바이오주도 하나 추천해놨어요. 저희 방이 이렇게 지금 촘촘하게 매집을 지금 잘 해놓고 있거든요. 자, 아무튼 자, 아까 했던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지수를 좀 또 띄워드렸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지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왜 자꾸 지수 얘기하느냐? 지수 방향에 따라 지수 그 모습에 따라서 공략해야 되는 종목과 그리고 전략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고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종목이 중요하죠. 근데 종목만 중요합니까? 전략이 중요하죠. 그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해를 지금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매집할 때가 있고 수익 실현할 때가 있다. 근데 지금 왜 매집을 해야 되느냐? 지수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지수가 애매하느냐? 애매하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올해 코로나가 안 터졌으면 중국이 좀 깨끗하게 살았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 코로나 전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코로나 전의 고점이 여기라고요. 여기를 지금 코스닥이 지금 뚫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 사실 피로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눌러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금 애매해요. 뭐가 애매해요? 네, 여기서 바로 가는 것도 솔직히 애매하고, 그죠? 네, 이렇게 또 급락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버스를 개인들이 포기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그래, 애매하면 뭐예요? 애매하면 횡보하는 거예요. 여기 포지션이 애매하니까 개인들이 지금 주식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방 들어가서 수익을 좀 내볼까, 여태까지 수익을 많이 냈다고는 하는데 여기서부터 지수가 하락하면 괜히 지금 들어서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지수가 오도가도 안 하고 여기서 애매하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세력들도 애매한 거예요. 어떡하지? 올려? 말어. 세력이 매집 지금 되게 많이 났습니다. 개별주, 테마주들, 특히 정책주 있죠? 세력들이 매집 엄청나게 났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 수혜주들 있죠? 실적주. 진짜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집 많이 해놨어요. 근데 개인들이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 세력도 애매한 거예요, 지금. 세력들이 애매할 때 뭐 하겠어요? 세력은 애매하면 매집을 더 해버려요.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더 하자, 이거. 매집한다니까요? 개인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네. 그냥 뭐 유튜브나 보고 그냥, 네. 에휴, 모르겠다. 친구야, 맥주나 한잔하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좀 떨어지는 거 보고 자야지. 절대로 안 떨어질 겁니다. 개인들이 떨어지면 사야지 그러면 절대로 안 떨어지더라고요. 희한해요. 제가 봐도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요. 그 모든 원인은 개인들한테 있더라고요.
인간지표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일목균형표 이거보다 100배 더 확실한 게 인간지표예요. 엘리어트 파동 인간지표를 이거를 파동으로만 그릴 수만 있으면 아마 노벨상도 받을 것 같아요. 진짜로요. 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인간지표 있죠. 이거를 진짜 무슨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 지표로 만들 수만 있으면 이걸 어떻게 형상화할 수 있으면 진짜 이거는 노벨상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노벨상 받기 전에 세력이 제거할 것 같아요. 이런 거 알면 안 되니까. 아무튼 그럴 것 같은데 이거 만들 수만 있으면 급통주 검색기 그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인간 지표가 이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지수가 지금 애매해서 그래요. 제가 이게 하도 애매하니까 제가 어제 오늘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수가 그냥 여기에서 좀 하락을 해줬으면 좋겠다. 살짝 이렇게 눌렀으면 좋겠어요. 21선 그냥 살짝 한번 깼으면 좋겠어요. 왜요? 심리 약한 사람들 다 털려버리게 그냥. 이 주식시장은요 모든 사람을 다 데려갈 수가 없어요. 털릴 사람은 털려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 다 그렇게 해봤고요. 예전에는 모든 회원분들, 무방 회원분들도 다 수익을 내드리려고 저도 10년 전에 전문가 처음 시작할 때 한 12년, 13년 됐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저도 그런 마음을 했어요. 모든 무방 회원분들 다 수익 내드리려고. 우리 기존에 유료 회원들도 다 수익 내드리려고.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료 추천 안 해요. 종목이 망가지고. 아, 그렇죠? 실버키님 1년이죠? 아, 예. 아무튼 이거라고요. 사람들이 지금 망설이는 이유가 지수가 애매해서 그래요. 세력도 애매하고 다 애매한 거 맞아요. 세력은 뭐하고 있다고요? 매집하고 있다고요. 개인들은 도망갈 준비만 하고 있고. 개인들이 그러는 동안에 개인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지수는 더 안 빠질 겁니다. 아무튼 지수가 좀 애매해서 제가 봐도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좀 눌러줘라 그랬던 겁니다. 이렇게 살짝. 왜냐면 이 지수가 이렇게 살짝 음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애매한 게 없어져요. 이 애매한 게 제거가 돼요. 우리가 다른 말로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그게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막 음봉 나올까봐 지금 막 겁내시죠? 저는 음봉이 나오기를 원해요. 그 애매한 게 없어져야 세력들이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키를 잡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세력도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원해요. 근데 개인들은 하락을 원하면서도 또 지수가 하락할까봐 겁을 내요. 어제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대부분의 개인들은 지수가 급락하기를 원해요. 근데 또 급락하면 난리가 나요. 불안하니까. 희한하죠, 그죠? 이게 사람들의 심리라니까요. 정말로 여러분들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래도 조금 이제 편안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돈이 좀 필요하시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발 개인들하고 다른 길을 가셔야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예 맞아요. 선생님 말씀처럼 좀 개인들과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 저 혼자 주식하는 거 아무도 모르고요. 저 혼자 해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혼자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더 개인들과 똑같은 길을 가요. 이게 뭔 얘기냐면 개인들하고 주식 얘기도 안 하고 그죠? 와이프도 모르게 이제 몰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가 개인들하고 군중심리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안 말릴까요? 100% 말린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혼자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럼 어디에 의존하겠어요? 인터넷, 책, 뉴스, 어디 게시판 이런 거에 의존하시겠죠. 그럼 거기에 누가 있는데 거기 다 개인들만 바글바글 하잖아요. 영향을 안 받으신다고요? 받게 돼 있어요. 그래 아무리 좋은 전략과 좋은 소신을 갖고 주식을 공략하셔도 여기처럼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그 소신을 잃어버리기 마련이에요. 그 원칙이 다 깨져버리죠.
그 주식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수많은 돈을 다 잃은 다음에 깨닫게 되세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그때 가서 들어오지 마시고, 들어오실 거면 제발 일찍 좀 들어오세요. 이럴 때, 돈 벌기 쉬울 때, 이때 들어오시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수가 이렇게 급등하는 걸 전 원하지 않아요. 눌렀으면 좋겠어요. 어디처럼 여기처럼 확 눌러버렸으면 좋겠어요. 올해 수익이 제일 많이 났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기에요. 이때 난리 났었어요. 이때 하루에 회원이 막 뭐 그런 얘기 됐고, 하여튼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수익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거 수익 난 거 보고 회원들이 막 날라 들어왔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신규 회원이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시긴 하는데 이때만큼은 아니라고요. 왜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수가 요렇게 중간중간에 급락해도 이때 수익이 되게 많이 났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뭐하고 있었을까요? 계속 추천하고 있었어요. 매집. 뭐 하루에 막 몇 종목 추천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회원들 현금 상태에 봐가면서 꾸준하게 매집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수가 이런 상황에서 뭐 했냐면 수익 실현도 많이 했죠. 그럼 누가 많았냐? 수익 실현이 훨씬 많았어요. 뭐 하루에 한 종목 살까 말까? 그러니까 종목 추천은 하루에 한 종목 할까 말까예요. 근데 하루에 그 이상 많은 종목들이 수익 실현했다고요. 왜요? 매집을 충분히 꾸준하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뭐 하겠어요? 저희 방은 똑같다니까요.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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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여기나 똑같아요. 열심히 매집하고 수익 나는 거는 또 열심히 팔아요. 단 이때에 따라서 전략을 약간만 수정하는 거죠. 그 차이지 기본 근간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게 원칙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계속 이렇게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종목들도 보니까 세력들이 어금니를 꽉 깨물고 한 번 더 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 50% 정도 수익 내고 팔 거 한 100%까지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 대장주다. 그러면 안 팔아요. 그럼 300%짜리 수익도 많이 나와요.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사람들이 불안해서 개인들이 종목에 안 따라붙어요. 개인들이 따라붙어야 추가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안 따라붙네요. 그럼 50% 수익 낼 거 낮추는 거예요. 40, 30, 때에 따라서는 25 이런 정도로. 대신에 보유 기간은 현저히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종목을 좀 더 들고 와서 300% 수익 내는 거하고, 그죠? 네, 좀 빨리 팔아가지고 30%, 40% 수익 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요? 그 돈을 계속 돌리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간 미세 조정하는 거예요. 여기 여자분들한테 죄송한데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 가시면 그거 아시죠? 0.4격. 총을 한 자루씩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총 주인이 나니까 나한테 맞게 일단 한번 쏴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탄착군 형성한 거 봐가지고 이렇게 미세 조정하죠. 남자분들은 좋아하실 텐데 이런 얘기하면 여자분들은 싫어하실 거예요. 네. 여자분들은 어떻게 비유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쓰는 이제 뭐 주방 도구나 아니면 뭐 이제 여성용품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들한테 맞게 이렇게 조절해서 쓰시잖아요. 미세하게. 여자분들이 그런 걸 더 잘하시죠. 그죠? 여자분들이 더 잘하시잖아요. 대구농차님도 어서 오세요. 네. 어제 저랑 먼저 상담을 한번 했는데,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오전장 맞춰서 연락 드릴게요. 네. 그렇게 미세 조정해서 쓰는 거예요. 원칙이 주식 투자도 원칙만 바로 쓰면 그 다음부터는 편안한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보조 설명을 제가 많이 해드렸어요. 잘 이해하시라고. 지금은 수익 실현보다 잠시만 수익 실현보다 매집을 더 해야 될 때예요. 지수가 애매하니까.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지수를 한 가지만 얘기했죠? 네,
이렇게 하락하면 좋겠어요. 근데 세력이 이렇게 확 올려버릴 수도 있어요. 올리면 그 뒤에 다시 누르겠죠. 아니면 음봉이 나왔으면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또 올리겠죠. 결국에는 요쯤에서 이렇게 대충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세력이 그게 궁금한 거예요. 세력도 지수를 움직이는 세력이 있고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종목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개별주 테마주 움직이는 세력들이 궁금한 거예요. 지수를 움직이는 저 형님 세력들이 어떻게 하실 건가? 이건가? 이건가? 그거 보고서 움직이려고 가만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더 사자 우리. 개인들은 조금이라도 지수가 하락이 나올 것 같으면 바로 때리고 도망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또 요거 나올까봐.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비관론자들 방송 듣지 말라고. 비관론자들 글을 보지 말라고. 비관론자인 친구랑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항상 이거 얘기하거든요.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은 도박 얘기밖에 안 해요. 내가 얼마를 땄는지 잃었는지. 술에 중독 걸린 사람은 술 얘기밖에 안 해요. 먹는 거에 중독 걸린 사람은 먹는 거밖에 얘기 안 하고. 비관론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얘기밖에 안 해요. 맞죠? 피하세요. 정말로 수익내고 싶으시면 비관론자를 피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1시간 반 동안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했던 얘기를 쭉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우지수부터 다시 정리를 그냥 한마디로 쭉 해드릴게요. 자, 다우지수는 걱정하실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요? 그냥 방향성이 이거니까요. 살짝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왜요? 수많은 양봉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지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럼 코스피 지수도 똑같죠? 네. 붕 떠있죠? 똑같이 보시면 돼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들었다가 놓느냐 눌렀다가 올리느냐 기분 차이라고요. 근데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죠. 코스닥을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인 포지션이라고 했죠. 개인 포지션이 어떻다고요? 개인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고 경계 심리를 갖고 있고 인버스에서 포기를 안 했고 이제는 삼성전자 3월달에 삼성전자 갔다가 4월달에 원유 갔다가 인버스 갔다가 지금 어디가 있다고요? 지금은 낙폭과대주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낙폭과대주가 많이 올라올까요? 아니면 정고점을 제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눌림목 종목들이 많이 올라올까요? 낙폭과대 전략이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눌림목이 효과적일까요? 눌림목이죠. 눌림목으로 수익을 많이 내려면 초단타가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루 이틀짜리 단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스윙이 좋을까요? 하루 이틀짜리 단기 또는 스윙이 좋아요. 손절가를 걸어야 될까요? 아니요, 걸지 마세요. 왜요?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지수가 조금만 하락하는 기미만 보여도 개인들이 아마 일반 개별주들 막 확 갖다 집어 던질걸요? 손절가 거시면 손절만 당해요. 손절 안 할 주식을 사면 돼요. 손절가 걸지 마세요. 손절가 걸 거면 주식을 아예 사질 마시고, 손절 안 할 종목이 필요하다, 우리 방으로 들어오시고. 뭐가 어려워요?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지수가 개인들이 왜 그렇게 망설이느냐? 지수가 애매하기 때문에. 왜 애매하느냐? 지수가 전고점에서 붙어서 붕 떠 있으니까. 이거 이제 인버스 개미들 열받게 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네. 거기서 못 나오게 하려고.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네. 지금은 수익 실험보다는 매집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여기서 매집을 잘만 해놓으시면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이 다음 주부터 아마 바로 수익이 나실 거예요. 오늘 목요일이죠? 다음 주라고 해야 되겠네. 다음 주부터 수익이 바로 나실 거예요. 자, 그럼 뭘 사야 되느냐? 정부에서 미는 정책주. 삼성이나 현대에서 지금 이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고 하죠. 그게 뭔지 정확하게 통찰력을 갖고 꿰뚫은 다음에 그거를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돈이 안 벌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 보고 난 네가 싫어 막 이렇게 해도 돈이 따라다닐 것 같아요. 정리가 다 되셨죠? 뭘 하셔야 되는지 지금? 네. 빨리 가서
종목 찾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돼요. 네. 종목을 못 찾겠다, 힘들다, 빨리 들어오시면 돼요. 수익 실현은 나중에 폭탄 터지듯이 연쇄적으로 터집니다. 지금도 꾸준하게 우리 방에서 수익 실현하는 게 있지만 이거보다 더 큰 수익들이 몰아서 또 나온다고요. 지수의 이 애매함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만 간 보시고, 그죠? 빨리 들어오세요. 자꾸 간을 보시면 그런 분들은 큰 돈을 못 보세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 여기 소방청투님 어서 오세요. 네. 믿고 들어오십시오. 네, 자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뭐 신규 가입도 있지만 연장 가입이 훨씬 많죠, 그죠? 네, 1년 연장 가입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오늘 실버키님도 마찬가지시고요, 그죠? 네. 이게 더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어제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월 평균 수익률이 어떻느냐, 보유 종목 수는 몇 개고 회원 수는 몇 명이고 이게 다 관리가 되느냐, 종목당 비중은 얼마냐, 뭐 이런 걸 막 물어보시는데 진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런 거 안 물어보세요. 맞죠, 그죠? 네. 이런 거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전문가는 말이 아니라 수익률로 승부를 하는 사람이고 그 수익률이 그 사람의 실력이고요. 그 실력이 회비입니다. 네. 오늘 공개 방송이라서 기존에 죄송합니다만 네. 한 번만 얘기할게요. 전문가의 실력이 그게 회비로 보여지는 겁니다. 회비가 비싸다고 망설이는 분들 꽤 있으시던데 공개 방송 때 네. 할인 많이 해드리니까 그거 할인 받고 들어오세요. 편안하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지수가 애매하죠? 하지만 종목은 애매하지 않아요. 보시면 합니다. 그리고 3월달 여기 폭락 나왔을 때 여기에서 그때 이제 기존의 분들 말고 신규 회원분들 중에, 그러니까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중에 몇 달 안 되신 분들 재연장을 하셔야 되는데 재연장을 하려고 하다가 3월달에 이렇게 폭락이 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재연장을 못했던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죠? 네. 그분들 지금 다시 다 재연장 한 분, 두 분, 세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때 놀래서 재연장을 못했다. 네. 한두 달 지켜봤는데 종목 손절하지 말라 그래서 손절 안 하고 들고 있었더니 다 올라오더라. 이제 막 다시 들어오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재연장이 되게 많아요. 신규 가입보다 재연장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회원들이 한번 본 거예요. 아, 이 방법이 맞구나. 실제로 종목이 정말 좋구나. 그걸 보신 거예요. 월 평균 수익률, 계좌 수익률, 그 회원마다 다 달라요, 조금씩. 그런 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답변 드리기 되게 어려운 걸 물어보세요. 그거보다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이거를 믿고 들어오시면 돼요. 네. 이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회비가 비싼 만큼 더 벌어서 회비 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아무튼 회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기존 회원들이 지금 계속해서 연장하는 거 이거를 잘 보시고 믿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전에 이제 얘기를 많이 이제 해드렸던 거는 이거예요. 지금은 조금만 매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래 안 기다려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수익 많이 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일단 장중에 뭐 매매 같은 거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이걸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왜 정말 코스닥 지수가 안 빠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을까? 어제 미국이 2% 넘게 급락했잖아요. 이 얘기만 하고 이 말씀만 드리고 5초장 마칠게요.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리려고요. 나스닥이 이틀 연속 급락했거든요. 어제 장중에 2.7%까지 급락했었고 끝날 때도 마이너스 1.5%에 끝났고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 하락했어요. 그 우리나라도 나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옛날에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 감기 걸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빠지죠. 코스피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1%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안 빠져, 더 안 빠져요.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안 빠질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다 안 되면 세력들이 지수가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는다 그러면 하다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겠다. 일단 빨리 보내자. 그래서 확 들어버려요, 종목들이. 지수는 오르지 않는데 종목들만 날아가는 그런 결과예요. 하나 더 얘기 드릴게요. 지금 애매하다 그랬죠? 자꾸 애매하다는 말을 어제부터 자꾸 쓰는데 지수가 애매하죠? 그 세력들이 뭐 급등시키는 줄 아세요? 우선주 급등시켜요. 우리 회원들 우선주 매집 다 해놓으셨죠, 그죠? 네. 지난주부터 이번 주 초에도 그렇고 우선주를 괜히 사드렸는 줄 아세요? 애매할 거 예상하고 사드린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쪽에서 급등 나옵니다. 우선주도 단톡방이랑 라이브 쪽에 한두 개씩 추천해놨어요. 기존분들도 갖고 계신 거 있고. 우선주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지수가 애매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보세요. 돈 벌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기회라는 걸 빨리 눈치를 좀 채셨으면 좋겠어요. 망설이고 기다리시고 이리저리 잴수록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그 기회만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들어오셔서 조금만 매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뒤에서 폭발적인 수익이 납니다. 평생 단타 쳐도 그 수익 못 냅니다. 그런 수익이 손절가도 없이 단기 스윙으로 얼마든지 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오후 방송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데 오늘 오후 방송은 2시 반부터 오늘은 2시 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하루 읽어보시고요. 네, 이따 오후에 뵐게요. 저희는 하루 종일 방송 안 해요. 네. 오전에 한 10시 반까지만 하고 오후에는 한 2시 반 정도부터 3시 반까지 그렇게 해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 붙들고 안 힘들게 해요. 편안하게 읽으시고 오세요. 네, 이따 오후에 2시 반부터 또 방송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전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기 우리 회원들 저기 오전에 매도 사인 2개 나갔는데 현금 생기셨죠, 그죠? 그거 현금 그대로 들고 계세요. 또 아무거나 막 사시지 말고 그대로 들고 계세요. 매도 사인 나가면 그 다음에 또 이제 후속주 나가니까 네, 그대로 현금 들고 계세요. 네, 네네. 자, 오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뵐게요. 네.